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요즘은 우리 남해 빌칭이 화전이잖아요. 정말 거기에 맞게 온 산천이 꽃으로 만발하더군요. 오늘도 우리 남해군의 정영수가 서재심은 남해 인문학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숙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사랑한다면 듣겠습니다. 박창건. 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고 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선인장과도 같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않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건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나도 지난 날을 회상하면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노래 멋지네요. 예. 아, 노래도 너무 좋은데 요즘 너무 바빠요. 박창근. 뭐, 네. 저도 요새 정말 바쁘네요. 근무할라네, 바랫길도 걸어줄라네, 또 텃밭도 가꿀라네. 오늘도 그 상추 사다가 심고 왔거든요. 요즘에 부지런해서 상추 심어야 또 그 봄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삼겹살도 꺼먹고. 맞아. 그래 우리 그래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오늘 바랫길 걸으면서 재밌었죠 우리가. 네네. 네. 멋진 분들도 만났고. 그의 엠말이 그렇잖아. 나이 들수록 바쁘다고. 그거 실감해요. 그 말이 딱 맞나 봐요. 근데 이제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충무공이 한산도에서 2월 26일 압송돼서 4월 1일 옥에서 나오기까지 과정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근 한 달 가까이 옥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러죠. 네. 1차 고문했을 때 원래 이수신 장군님이 초임 근무지가 한경도 동부뷰고 근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님 옥에 갇혔다 소리 듣고 그 당시 과거 시험을 보러 왔던 한경도 선비들이 이수신 장군님을 한경도 자기들 그 북병사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막 간청을 하고 그랬던. 네. 그게 평판이 있으니까. 맞죠. 북병사는 원래 육군이거든요. 원래 수군은 수군절도사고 육군은 북병사로 이렇게 하는데 목이 아픕니다. 요새 꽃가루가 많이 그런 날라가지고 지금 눈도 가렵고 목도 간지럽고 그래요. 그래 안 했는데 그러네. 그게 이제 나이 들어가는. 오늘 그 고사리백과 그런 그분이 말씀하시되 저보고 나이가 얼마냐고 그래서 60입니다 한 게 참 좋을 때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하던데 그분들은 뭐 한 일주일씩 이렇게 집을 비우고 한 달 비운다고 한 달 비웠다 그래. 네, 그래가지고 부럽더라고. 뭐 바랫길을 걷고 또 이동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는데 남편분들도 참 훌륭하시대. 예, 그래 내가 신랑이 그래 하라 하냐고 나 60 넘어가 신랑 간수를 받냐고 그래서 이제는 좀 홀로 서기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5개년, 5년 5주년 아니 5년 동안 계획을 세우자고요. 우리 바랫길을 한번 걸어봐요. 그래 합시다. 코리아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자고요. 이 당시 정경달이라는 사람도 임금에게 상소를 합니다. 만약 상하께서 이수신을 죽이면 사직이 망할 것입니다.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거. 정경달 이분께서 그래 하셨죠. 그래 하시고. 근데 이때 그 시대 상황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그 이충무공을 제거하려고 작정한 일본과 그 외구와 그 원균의 그 거짓 정보들에 그냥 뭐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수신 장군님이 옥에 갇히니까 고문을 1차 고문했을 때 거의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2차 고문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막 선배들이 정경달 이런 사람들 김명원 우리가 보면 그 여러 사람들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송일이 올라가서 막 대궐 앞에서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이 그러니까 연두수나 이나 서인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럼 남쪽을 가서 시찰하고 오너라 했는데 사실 남쪽에 왔을 때 이수신을 굉장히 평판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갓도가 건너오는데 바이스에 걸려가 한 7일이나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수신이 나아가지 않았다. 거짓 정보를 올렸죠. 거짓 장계를 올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탑을 쌓은 거죠. 그 전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거짓 정보, 거짓 장계를 올려가지고 파직을 당하시고 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이만이 얼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튀려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겠지. 자기들이 더 튀고 싶었어. 그래도 어떻게 그럴까? 근데 거짓말은 뭐 언젠가는 단로가 나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거짓말을 나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현익이나 이쪽에 이순신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다시 남쪽을 가잖아요. 가서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가토가 물길을 잘 알아서 제대로 왔는데 왜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듣고 거짓장계를 올렸냐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래. 거짓말인데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럼 거짓말 할 때 또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리석기.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 정도로 안타까운 이 충무공이 이제 3월 이게 4월 1일 옥에 나올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그렇죠. 그 고문당하고 그 충무공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선의 선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참 괜찮아. 근데 괜찮다고 한 사람이 하지만 여러 사람이 또 아니다 이러면 그게 그 진실이 참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그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저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 나쁘게 말한다는 거는 그거는 좋은 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두수 이런 사람들도 진짜를 몰랐겠지. 윤두수는 이제 거기 있으니까 원균 장군이 이야기하는 걸 믿었겠지. 원균 장군은 이제 그 이순신 장군하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거짓말을 해도 그냥 알아들었겠죠. 아, 이게 진짠가 보다 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정경달이라면 혹시 이순신을 호의적으로 말했다가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조용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경달이란 분이 상관께 많이 이순신을 죽이면 사지 말 거다. 다 어찌하려고 그러냐고 이 용감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이 다시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이 노래를 오늘 많이 가져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순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까? 그렇죠.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의 제대로 된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것 같아. 용감하게 이 장계를 올리고 했을 것 같아. 맞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순신이 늘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예. 임영웅. 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목소리가 참 편안하다, 그지? 그 임영웅 이분의 노래는 좀 뭔가 좀 감미롭고 이렇게 끌리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지 모르지만 좀 그래요. 좀 달라. 그러니까 뭐 1등을 했겠지. 근데 내 노랫말 쓰는 사람들 존경해. 시도 좋지만 노래말을 이렇게 저는 글 쓰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글을 막 책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번 온 인생은 아니야. 하여튼 하여간 나는 그런 생각해. 이제 충무공이 옥에 갇혔는데 웃는 게 좀 미안하지만 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옥에 갇혔을 때 옥지기가 그랬다며 좀 뇌물을 바치면 나갈 수 있다고. 그랬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조카가 그렇잖아. 잘못하면 죽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조카가 그런 말을 이순신 장군께 했을까. 옥지기가 그래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래 해요. 그냥 죽게 되면 죽는 것이지. 어찌 도리를 어기면서까지 살기를 도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큰 소리 치신 거 아니야. 존경스러워. 정말 우리 같으면 그래 주고 빨리 나 좀 살려달라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이분의 인생이 그 인생을 보면 그리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나약하지잖아 인간이. 근데 저는 충무공이 병법이 뛰어나서 싸움을 해서 이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인격에 반한다니까. 이런 인격에 이런 용감함. 인격이 정돈되신 분. 인격이 정돈됐다고 그러잖아요. 나 이런 데 모습에서 근데 그때 이제 충무공이 살 길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은 늘 도망가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님을 좋아하는 그 제가 한번 이거는 너무 길어서 제가 한 가지 알아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약포 정탁이란 신구차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라를 구한 그런 글이라 해가지고 약포 정탁이 누군지 아시죠? 네네. 예천 사람인데 이분의 후손이 누군지 남해 이가락 그 마늘 그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약포 정탁의 14세 손이라고 저한테 제가 옛날에 유배문학관에서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해설을 듣고 난 뒤에 자기가 약포 정탁의 후손이라고. 그래가 제가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거의 1시간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설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요 이순신 장군님을 살린 분의 후손이라 해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한다. 약포 정탁을 아냐고. 그럼요. 잘 알죠. 우리가 이제 유배 해설을 하니까 나는 유배만 아는 줄 알고 이분이 그래 내가 그분이 우리 문화사랑에 나의 문화사랑에 밥도 한번 샀잖아요. 기억납니까? 예. 근데 그 양포 정탁이 또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면 맞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좀 시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남의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순신을 구하기 위한 장기가 이렇게 길어. 그중에 일부만 가져왔어요. 근데 약포 정탁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 중간에 이순신은 참으로 장수의 재질이 있으며 수륙전에도 못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런 인물은 쉽게 얻지 못할 뿐더러 이는 변방 백성들이 그는 변방의 백성들이 총망하는 바요. 외적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제명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조금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하고 공로와 죄를 비교볼 것도 묻지 않고 또 능력이 있고 없던도 생각지 않고 끝내 큰 벌을 내리신다면 공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내키지 않을 것이요.
능력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애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 죽이거나 일이 되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 물론 또 중간에 많이 있는데 바라옵건대 은혜로운 하명으로서 그로하여 공로를 세워 스스로 보람있게 하시면 성상의 은혜를 천지 부모와 같이 받들어 목숨을 걸고 갚으려는 마음이 반드시 저 명실하게 장군만 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구어라서 그런데 이제 목숨을 살려주면 이분이 큰 공을 세워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신구차를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길어. 근데 처음을 이렇게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이면 선조 임금을 홍보지 않아. 아니, 원근도 홍보지 않아. 맞아요. 임금님 뭐 너무 잘하셨다. 정말 지당하다. 당연히 이 이수신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원근도 그 임진왜란때 같이 잘 싸웠다. 그러나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 죽이지는 마라. 지금 고문을 한 번 했는데 고문을 두 번째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이 장기한 이 한양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신구차라는 이 올린 게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약포 정탁이라는 분은 임금님을 먼저 이렇게 띄워주시더라고. 칭찬을 막 해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는 선조 임금도 거기에 감동받았을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자기를 이렇게 띄워줬으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이럴 거야. 임금은 멀리 있으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선조 임금을 막 잘했다. 당연히 하가 날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리 하는 글을 보고 제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야 이분도 약간의 전략가다, 그죠? 전략가예요. 상대를 먼저 칭찬했으니까 칭찬을 해줘. 크게 기분이 상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그런 이런 분이 있어서 이수신 장군님이 사랑이 늘 도망가는 것 같아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수신 장군님을 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 옥에서 두 번째 고문을 당해서 만약에 장군님이 돌아가셨다면 조선이 어찌 됐을까? 생각만 해요. 그렇게 약포정탁이라는 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수신 그 선조 임금이 이제 그러면 건율희하에 가서 백의종군 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백의종군 하면 흰 옷 입고 있는 줄 알고 그는 아무 직책 없이 그죠. 건율희하 4월 1일 날 이제 옥문을 나와서 쓴 일기는 다음에 하기로 했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비나리를 가져왔거든요. 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비는 마음으로 인해서 충무공이 사실은 옥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포정탁의 이런 사람 정경달, 송일이, 김명은 뭐 이런 많아요 그 당시.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나오셨죠. 그래서 제가 비나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나리도 임영웅이 불렀습니다. 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치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돌려쳤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는 쓴싸매 쳤네. 나만이 살아가면 안 될까요? 마음만 달아올라 오늘도 애타는 나의 몸짓들 사로운 그대 눈빛 따라 도는 해바라기처럼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이워졌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람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사랑하게 해줘요. 우리는 영원히 이수신 장군님을 사랑하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도 곧거리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이순신 장군을 더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훌륭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있잖아요. 그 인품이라든가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은 많이 이순신 장군을 많이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정말 많은데 하나 예를 들게 어제 그제 제가 이순신 영상관에 해설을 했거든요. 어떤 중년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이랬더니 이 남자분이 약간 지식청 같이 그런 게 있잖아 분위기가.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서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좀 멋쩍잖아 말을 걸어놓고. 그래서 옆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남자분이 막 보더니 뭐 우리가 영상관에 들은 거 하는데 전반급 신물은 아사 있고 약섬사수 사형무감 있잖아요. 이거는 이리 보더니 뭐 저 한자는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섬사수 사형무감 만약약 선멸할삼 이사자 언수수 죽을사 또요 없을 무금심할감 만약 이 언수를 죽이다 내가 죽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겠다. 이게 선멸할삼 원수수 이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걸 모르겠다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약간 좀 그랬는지 이제 좀 호의적이더라고. 그래.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게 서울서 왔대. 네. 그래 내가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이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났죠. 이러는 거예요. 알고 계시네. 네, 제가 99%는 잘 모르거든. 해설을 해도. 그래. 아시네요.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99%가 잘 모르던데 아산이라 하던데 이랬더니 이분이 내가 임꺽정을 읽었는데 저보고 임꺽정 읽었냐고 아니 저는 소설 별로 안 읽었다고 이랬더니 임꺽정에 이수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읽어볼 생각이에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임꺽정이 명종시대 사람이거든요.
태어난 연도는 기록이 없대. 근데 이분이 1562년에 돌아갔어. 1562년이면 이수신 장군님 154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수신 장군님보다 한 17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임꺽정에 나오는 부분에 이렇대요. 이제 임꺽정이 이제 이수신 장군님 동네 근천동 거기를 가니까 꼬마가 한 9살 10살 먹는 꼬마가 친구들하고 노는데 맹랑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아니다 이걸 느꼈대 임꺽정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느껴 너무 좋았겠지. 뭔가 비범했겠지. 그래. 예사로운 아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그 아이를 있잖아요. 덜렁 들어서 위로 이렇게 들어갖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게 이 막 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힘을 쓰는데 속으로 임꺽정이 이 크게 될 놈이구나 인물이다. 이렇게 느껴 그게 임꺽정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안 읽었냐고 그래. 안 읽었다고 이랬더니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약간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전시관을 돌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이수신 장군님 같은 사람이 참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걸. 저도 임꺽정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소설책은 안 읽어봤는데. 네, 그게 홍명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홍명이라고 소설가가 쓰거든요. 홍명해가 이분이 6.25 때 얼북했어요. 이분이 어디 사람이 나는 저도 잘 몰랐는데 한 15년 전인가 그 모놀과 정수에서 답사를 하는데 계산을 갔거든요. 계산을 가니까 그 홍명의 생가라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열복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분이 임꺽정이라는 게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홍명의 집 뒤에 생가 뒤쪽에 산이 정확하게 쫙 이렇게 힘있게 문필봉에 삼각으로 저 상기운을 받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때 제가 42살인가 이럴 때예요. 42살이었는지 3살이었는지 하여간 그래서 홍명의 생가를 가봤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가봅시다. 네. 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봐요. 그 소설 속에 이수신 장군님을 그렇게 표현했다. 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 영산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분도 생각할 때 뭐 이 촌의 아줌마가 따라다니까 성가셨는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정탁이라든지 정경달 같은 이런 선비들이 뭐 임금에게 뭐 너무나 간언을 하니까 이제 한발 선조 임금도 물러났죠. 그래가 옥에서 물러나와 가지고 이분이 이제 옥에서 나와서 이수신 장군님이 4월 1일 옥에서 나선 처음 일기 한번 선생님 읽어보세요. 이거 어떤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막다 여기서. 막다. 옥문을 나왔다. 남대문 밖 윤관의 종의 집에 이르니 조카 봉, 분, 아들 윤이랑 원경과 더불어 같이 앉아 오래 이야기를 했다. 지사 윤사신이 와서 의로하고 비변사 이순지가 와서 봤다. 지사가 돌아갔다가 저녁밥 먹은 뒤에 술을 가지고 다시 왔다. 윤기선도 왔다. 이순신이 술병채로 가지고 와서 함께 취하여 위로를 해주었다. 유성룡, 정탁, 심희수, 김명원, 이정형, 채원, 노지, 곽영희 사람들을 보내어 문안했다. 이게 옥에서 나온 날 저녁에 쓴 시. 이분들 정말 많이 찾아왔네. 네, 많이 찾아왔는데 유성룡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종을 보냈겠죠. 문안만 보냈는데 이게 동명인 이수신 있잖아요. 양양대군의 후손. 이 친구는 아예 술병채 가지고 와서 이분은 친구가 아니고 이 장군님은 와서 함께 취하여 위로해 주었다.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옥문에서 나왔다 이러면 이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겠습니까? 남의 눈도 있고 한데. 근데 전부 와가지고 그리고 또 충분히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술은 좋은 사람들하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맞고 그 허심탄회해서 내 허물을 크게 허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때는 뭐 권력도 없고 힘도 없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의료해주고 문안하고. 이순지라는 사람은 돌아갔다가 저녁밥을 먹는데 술을 가지고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내 읽을 때 정말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좋아하면 술병을 가지고 와서 이루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술병을 가져와서 이루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성룡, 정탁 나오잖아요. 약포 정탁, 유성룡, 나오네요. 심희수, 김명언. 우리 남해 관광재단에 김명언이라는 직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제가 만날 때마다 이수신을 살린 분인데 남해 관광재단에 왔으니 당신이 인연입니다. 내가 그 이수신 순국공원에 일하고 있잖아. 내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이 김명언이 얼마나 그 이수신을 살리려고 옥문 앞에서도 울고 울부짖고 이랬다고 그 얘기 만날 때마다 제가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일기 옥에 나왔은 일기에 김명언, 이정영, 최원, 노지, 가경이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보내서 문안했다. 이래. 오늘 바랫길 걸을 때 그 만난 분이 그랬잖아, 그죠? 자기 일기 쓴다고. 우리 오늘, 이야기를 쓰겠다고. 우리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아프리카 그 우물 파는데 맞아.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시더라고. 훌륭하신 분이셨어. 네. 처음에 제가 인상이 옷이라 이런 게 좀 그런데 이제 그 생각 났어요. 원래 나한테 인색한 사람들이 남한테 후하고 있잖아. 자기한테 후한 사람들이 남한테 인색하다 하잖아요.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인 걸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또 훌륭한 분을 만나봤잖아요. 예. 이런 게 사랑이죠. 맞아요. 예.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듣겠습니다. 서른도입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많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우리 나이가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 생각할 때 그러지 않으셨을까? 맞아. 늘 어머니 안부 늘 물으셨고 그 아들들은 그런 것 같아. 아들들은 그런 것 같아. 그럴까요? 딸들이 엄마 더 챙기지 않나? 아들이 더 챙기나?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지. 그런 것 같아. 제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았는데 이순신 장군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 백성 사랑, 부하 사랑, 부모 사랑 이런 게 이런 사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옥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보면 백이종군로 길어 뭐 가천을 지나고 뭐 이래가 오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그때는 여수에 계셨거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옥에 갇히니까 아들 만나러 오려고 배 서해로 바다로 배 타고 오다가 배 안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4월 옥에서 4월 1일 날 나와서 아산 도착한 게 충무공이 4월 10 며칠이거든요. 그때 아산 근처를 지날라 할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소식을 듣자. 예. 듣고 이제 아산으로 본가로 가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쓴 일기를 한번 읽어보시다. 이거 보니까 이순신 장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이런 충성을 다하려 했더니 제가 이미 이르렀고 효성을 바치려 했건만 어버이마저 가버렸네. 이제 와서 죽기만 기다려야 할런가. 마음을 돌아보니 가슴은 찢어지고 비조차 내리는데 금오랑은 길 재촉하네. 천지에 나 같은 사람 또 어dim에 있을꼬.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게 죄인이니까 백의종군 하러 가니까 가던 길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인사는 했지만 이 장례를 다 치를 동안은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네 마을을 돌아보니 가슴이 찢어지고 비조차 내리는데 거모랑은 빨리 가자 하니까 어머니 장례는 치르지 않는데 인사는 했지만 그러니까 천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요? 충성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이르렀고 죄라고 하고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호도하려고 했는데 또 어버이마저 가버리고 이 글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니 그때 좀 이순신 장군이 저 어머니 그 상도 다 치르고 좀 며칠 머물렀다 가면 안 됐을까? 뭐 죄인이니까. 그래도 좀 봐주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참 인정이 없어. 이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죠?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있잖아요. 근데 너무 냉정하다. 이순신 원균이나 왜군의 그 어떤 거짓으로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산대 가면 그 충무공이 삼도수군 동제령을 설치해서 운주당이나 이런 곳에서 늘 부하들과 만나서 의논하고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이순신이 압승되고 난 내원군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원균은 뭐 담을 쌓고 기생을 불러서 그래 했다 그래도 쳐보고 기거하고 술도 마시고 술 마시면서 맨날 기생하고 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걸 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과 극의 다른 상황이 놓이는 게 그러니까요. 이 정말 억울한데 너무 억울한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통탄할 일이다. 천년을 두고 한탄할 일이란 말이 그 소리가. 근데 지금도 그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시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옥에서 나와서 이제 합천의 검률희하로 가는 그런 길목의 이야기에서 아산에서 어머님 별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 예찬도 정말 좋지만 우리 남의 자연에 반하고 남의 속살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전 별곡길 이야기를 정말 시기적절하게 꽃이 만발한 이 4월에 오늘 그 하전 별곡길을 이렇게 봤잖아요. 벚꽃이 너무 화사한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꽃비가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꽃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전 별곡길은 7코스고 남파랑길은 한 40코스예요. 남파랑길 40코스 그리고 여기가 17km인데요. 소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 이 길도 정말 예쁜 길입니다. 네. 우리 3월 초에 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다는 많지 않지만 여기는 또 숲길과 네. 또 개울을 따라서 쭉 걷는 길이 정말 예뻐요. 네, 맞아요. 그리고 편백나무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정말 좋아. 남해의 그 정말 내륙을 걷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코스가 예뻐요. 물건 마을에서 시작해서 네. 독일 마을을 거쳐서 봉화 마을, 그다음에 내산, 그다음에 바람의 흔적 미술관이 있고 또 나비 생태관이 있고 그래서 편백 숲을 지나서 천하 마을, 여기까지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전별곡길도 추천해 봅니다. 네. 근데 우리 하전별곡길 개통식을 할 때 천하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 그 개통식 하는 시도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 시는 제가 나중에 구문길 할 때 들려드릴 생각하고 오늘은 계절인 만큼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이라는 제가 시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거 한번 선생님이 읊어보세요. 제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해갖고 예전에 다 외웠거든요. 근데 써먹은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요. 시를 다 외워도 쓰지 않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 이 계절에 안성맞춤이야. 이기철이 쓴 이걸 선생님이 한번 읊어보시면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벚꽃 그늘에 앉아보름이라는 시를 찾아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이기철. 벚꽃 그늘에 잠시 생애를 벗어 놓아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생이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근거리는 생애를 벗어 놓아보렴. 그리움과 서러움도 벗어놓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고 바람처럼 잘생긴 알몸으로 앉아보렴. 더 걸어야 닿는 집도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저금 통장도 벗어놓고 벚꽃 그늘처럼 청정하게 앉아보렴.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의 삶. 벌 때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심심해짐을 알게 될 것이다. 싱싱해짐을 알 것이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시가 굉장히 길은데요. 지금 정말 좋지 이 않나요? 시절에 딱 맞는 시 같아요. 네. 제가 그 오늘도 이 나갈 때 날씨가 내일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내일 남해 근데 선생님 여기 싱싱이 잉잉같이 써 있어서 그래서 조금 풀렸네. 이게 제가 이게 좋은 게 그죠.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을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됐다 있잖아요. 시인들은 벚꽃 그늘로 오렴. 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남의 왕지 마을이 딱 상상되는 거예요. 그 노량에서 왕지 가는 그쪽이 딱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그 장면인 것 같아. 제가 어릴 때도 그 지나면 이제 벚꽃 그게 오래되어서 그렇지 우리 어릴 때도 짠짠한 꽃이 많았거든요.
야, 그쪽을 지나면 진짜 벚꽃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대. 근데 지금요 거기도 예쁘지만 남해 예쁜 곳이 많아요. 벚꽃이 다 예쁜 것 같아. 예. 산은 지금 산도 벚꽃 천지예요. 산벚. 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그 꽃들이 너무 예뻐요. 그 산이. 네. 우리가 하전이잖아요. 네. 돈도 하전 화폐잖아요. 돈을 꽃같이 쓰라고. 네. 저는 이거 여기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놓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 시인이 돈이 크게 많지는 않았나 봐.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겪어야 이런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맞죠. 예. 여기 딱 읽을 때는 약간 미소 웃음이 나와. 그 바람이 잘 생겼을까요? 바람이 잘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벚꽃을 스쳤는데 바람이 벚꽃 그늘로 오랍니다. 네. 올 4월은 벚꽃이 좋은 남해로 오세요. 남해군으로 오세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남해도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보물섬 남해. 예. 호칭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서울 사람들이 남해하면 오늘도 남해, 네. 거제, 부산, 남해 예, 그 남해안으로 알고 있어요. 남해를. 남해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해군으로 오세요. 아니면 보물섬 남해입니다. 네, 남해군으로 오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4월은 벚꽃을 보러 남해군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남해 자랑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벚꽃과 그 벚꽃처럼 아름다운 이수신 장군님의 영혼을 자랑하고 오늘 방송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이감을 가지고 그리고 늘 또 사랑하는 이수신 장군님의 그 대대전 승리를 이룬 명랑의 OST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지들이 끌겠습니다요!
너를 끄적이곤 해 괜찮잖아 난 내일도 알람이 아닌 그리움이 날 깨울 게 뻔해 난 다시 한번 날 너 안고 싶어 잡고 싶어 너의 반짝인 눈 속에서 날 보고 싶어 이렇게 널 보내고 왜 속에 살고 있어 혹시 노래를 듣게 돼도 그냥 듣고 흘려줄래 난 나에게 돌아오지 마 날 보지 마 지나쳐가 넌 행복해야 하니까 널 닮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오케이 이건 널 그리워하는 노래 뭐 절대로 하지는 마라 오해 혹 널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는 아니니까 솔직히 말할게 I wanna go back 이렇게 다 남아있지 내 폰엔 하지만 이제 나는 너의 곁에 나보다는 그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웃기지만 난 너에게 지금처럼 가사거릴 뿐 아무것도 아닌 걸 4분도 넘지 않는 이 노래에 당긴 만큼 우리가 했던 사랑은 조그맣지 않은 걸 그냥 거지라 해 알아듣기 쉽게 너 위한 리벨 같은 소리 나는 이해 못해 그게 아닌 당장 이 노래 멈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를 안아줘 난 나에게 돌아오지 마 날 보지 마 지나쳐가 넌 행복해야 하니까 널 닮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거나 너의 집 앞에서 널 기다리고